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세주인 맞은 HLB 파워 바이오 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HLB 파워는 95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선박용 타랑 설비와 발전 플랜트 설비 댐퍼, 그리고 전력 배전 설비 버스웨이와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으로는 선박용 타랑 설비 사업 부문 44.8%, 전력 배전 설비 사업 부문 14.2%, 구명정 등 AS 사업 부문 36.8%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331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을 실현했고 당기순이익은 5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대비 매출액은 22.4%, 영업이익은 33.3%, 당기순이익은 40.7% 감소한 바 있는데요. 최근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매출액이 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가 감소했고 영업 손실 5억, 분기 순손실은 6억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HLB 파워 최근 1분기 실적 다소 부진했는데요. 이번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파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공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양도인은 현재 최대 주주인 진양곤 회장 외 1인인데 지금 양수인은 주식회사 TS바이오 그리고 TS제1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수도 주식의 총수는요 876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주당 양수도 가액은 주당 3,000원. 전체 양수도 대금은 263억 원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바로 어제였고요. 전체 양수도 대금 263억에 이 대금 지급 일정에 26억 3천만 원을 6월 8일 어제 지급받았고 중도금은 6월 30 그리고 잔금은 7월 30일 지급 예정이다. 잔금은 이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양수도 즉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모두 구성이 완료된다면 잔금이 좀 당겨지거나 일정에 맞춰서 픽스가 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사항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진양곤 회장은 지금 HLB 그룹을 전체적으로 좀 경영하고 있는 총괄 회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HLB 파워 이 그룹주로 분류됐던 HLB 파워의 이 갑작스러운 어떤 이 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에 좀 의구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이어서 공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회사는 이에 따라서 이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좀 했는데 날짜는 바로 2021년도 7월 30일이다. 자, 양수도가에게 잔금 예정일은 7월 30일이었습니다. 즉 양수도에서 이 새로운 인수 주체에서 원하는 이사 및 감사의 모든 선임이 완료가 된다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수도 계약이 종결되는 겁니다. 지금 부의안건에서는 이로 의한 정관 일부의 변경권, 그 다음에 이로 의한 이사 선임의 건, 그 다음에 감사 선임의 건, 즉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의 사실만 갖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최대 주주 변경이 상승 모멘텀 아니면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자체를 호재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이 사례들을 통해서 경험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자체가 왜 기대감을 수반한 주가 상승의 어떤 단기적 모멘텀인가? 자, 가령 이런 겁니다. 현재의 사업 정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속적인 어떤 성장성이 좀 미미하거나 사업이 다소 정체되어 있거나 사업이 우리가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 미래 먹거리 사업과 다소 무관한 현재 진행의 사업이라든가 소비 또는 내수주 그러니까 즉 이 성장성을 크게 갖고 하진 않고 지금 나름의 위치에서 꾸준하게 이익은 좀 내고 있지만 폭발적인 어떤 이 단계적 성장성과 그런 정치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이 주인을 맞이함으로써 사업의 다각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 내지 사업 다각화로 인한 기업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HLB 파워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HLB 그룹주 안에서 HLB의 이 관련 그룹주 모멘텀이 부각될 때마다 HLB 생명과학, 뭐 그다음에 HLB 파워, HLB 제약 관련 그룹주들 좀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HLB 파워는 선박용 타랑 설비, 그다음에 발전 플랜트 설비 덴버, 그다음에 전력 배전 설비 등의 이 주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바이오 사업과는 좀 무관하다. 단순하게 그룹주에는 편입되어 있지만 이 회사가 직접적인 어떤 바이오 사업으로서의 어떤 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양수도 대상자인 아까 내용을 좀 볼게요. 양수도 대상자인 주식회사 TS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대 주주를 바꾸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파이를 넓혀가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기업은 열심히 노력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주체, 매각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 반응하는 것들이 좀 다른데 가령 어떤 A라는 자동차 회사가 그냥 단순한 2차 벤더로서의 어떤 부품만 꾸준하게 납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양수인이 들어왔는데 그 양수 대상이 굴지의 제약사라든가 굴지의 바이오 회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큰 회사가 만약에 인수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에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이 거래 상대방인 이 TS바이오가 지금 왜 이슈냐면 지금 이 TS바이오의 어떤 사업 모멘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S바이오는요 NK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그리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미 GMP 시설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약을 생산할 수 있는 인증 요건을 취득한 GMP 시설을 통해서 신약의 위탁 생산 또는 개발 단계까지 같이 관여하는 CDMO라고 불리우는 개발 단계의 위탁 생산까지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 캐파를 좀 갖고 있고요. 기존의 타랑 설비 원전 부품인 덴버 이 사업 외에 덴퍼 사업이죠. 덴퍼 사업 이외에 새로운 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이 바이오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그룹의 어떤 이 HLB 파워 종목의 사업 다각화 모멘텀이 앞으로 좀 이 미래에 점진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늘 강조하신 대로 이렇게 뭐 GMP 시설이 이미 갖췄다라는 건 실적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일단은 있을까요? 매출 여부에 대해서는 TS바이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지금 획득하지 못했는데 TS바이오는 지금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지금 이 고메 일본의 이 고진바이오와 이 기술 협약을 통해서 세포 치료제를 이미 좀 개발하고 있었고 2019년도에 이미 GMP 시설을 갖춘 이 공장 시설인데 이게 200평 규모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의약품 제조 시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 생산 또는 이 개발 단계에 관여하는 어떤 생산까지 모두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포 치료제 개발 이후에 양산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HLB 파워가 갖고 있는 주 사업을 모멘텀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다면 그룹의 외형 가치, 그러니까 그룹이 아니죠. 지금은 종목의 이 회사의 외형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대표님 그럼 차트 보고 더 정확한 모멘텀을 짚어볼까요? 네, 지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HLB 파워 오늘 뭐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선반영되는 거예요. 작년에 첨생법 시행이 이제 본격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첨단 재생 의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줄기세포를 통한 어떤 연구 개발의 어떤 제한적 그다음에 제약 사항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그 요건들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세포 치료제의 어떤 이 연구 개발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된 어떤 성과가 좀 나올 추세가 좀 예상되고 있고 내년 2022년도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개척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흐름에서 HLB 파워가 NK세포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TS바이오와의 어떤 이 사업 시너지는 분명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요. 지금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1,200원 구간인데 1,200원대 이 일봉상 저점 영역대에서 회사가 작년에 뭐 크게 어떤 상승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1,600원 구간으로 보이는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주가는 지금 추세적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던 요 요인은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 효과다. 그렇다면 TS바이오의 어떤 이 사업 시너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크게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고,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요 구간입니다. 여기죠. 자, 구간이 네, 보유자 관점. 1,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다. 당분간 경영권 양수에 따른 어떤 기대감은 단기에 지속적인 어떤 부양 효과가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양수도는 되고 있지만 이후에 사업 모멘텀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사항들이 좀 반영되기, 즉 가시화가 되기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지금 현재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 이후에 어떤 조정을 주는 구간이라면은 저는 1,600원에서 자, 요 구간이죠. 1,900원 구간, 1,600원에서 1,900원 구간에 도래된다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주주 변경과 CMO 사업 추진으로 바이오 성장 동력 마련한 HLB 파워 여태 살펴봤는데요. TS바이오 세포치료제 사업 모멘텀에 힘입어 사업 시너지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7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매수 구간 타점 1,600원에서 1,900원 도래한다면 매수 유효하다라고 포트 비중 10% 미만으로 가져가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바로 조강 ILI 수소 신사업 확대로 실적 탄력 받을까입니다. 조강 ILI 68년 11월 설립돼 2001년 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원자력 발전 설비, 조선 선박용 설비, 석유 화학 플랜트 설비, 그리고 반도체용 설비 등에 사용되는 밸브를 제조, 판매, 영위하고 있는데요. 밸브 산업에서는 고운, 고압 및 초저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매출액과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 344억 원, 영업이익은 71억 원, 순손실은 17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40.4%, 영업이익은 69.8% 증가했으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0.9%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분기 순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조강 ILI는 창립 53년 된 안전밸브 분야 1위 기업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성장세를 기록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네, 조강 ILI 최근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죠? 예, 조강 ILI는 작년에 경영권 양수도가 된 이후에 3분기의 매출 기조에서는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역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지요. 매출액이 85억, 49.1%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억으로 0.9%가 좀 증가되는데 이처럼 이 외형의 성장을 좀 가져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뭐 특이한 곳은 아니었지만 6월 8일이었죠.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를 했는데 25억 원의 이 제4회차 전환사채에 대해서 만기적, 즉 상환했다. 상환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처리 방법은 재매각이 아닌 소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환가액이 지금 얼마길래 이 소각을 했죠? 자, 9,416원입니다. 4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행사가액은 9,416원인데 오늘 주가가 9,830원이라는 것은 전환가액보다 그래도 다소 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리 사채를 상환해서 다시 재매각해서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했다는 거죠. 좀 다소 좀 이해하는데 이게 콜옵션 행사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주당 한 400원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는 뭐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상환을 할 만한 이슈였는가라는 이제 관점 의문이 좀 있는데 그래도 회사가 기존에 발행되었던 이 사채를 상환했다는 것은 물론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는 요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이 반면에는 뭐 이게
사채 조달 이후에 이 자본으로 유입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게 회사에 들어오는 어떤 자본 전입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또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이 주식이 사라진 거니까 그렇죠.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떤 상환 개념 이후에 소멸됐다는 것은 큰 어떤 메리트는 없었다. 왜냐하면 25억 원을 상환하는데 이 발생된 이자가 850만 원 정도의 어떤 비용들은 감수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런 공시 자체는 발행인과 채권자 간 합의에 따른 취득이라고 하지만 주주 가치를 좀 제고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좀 긍정에 좀 효과가 있고 최근에 조광 ILI가 임시 주총을 통해서 회사 현재 경영진의 어떤 본격적인 경영 횡보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는 정관 일부 변경과 그다음에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이제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조광 IL의 부사장이 등기 임원으로 선임이 됐고요. 사업 목적은 수소 플랜트, 수소 스테이션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좀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해서요. 기존의 이 변경전 대표이사였던 양성호 대표이사에서 김우동 대표이사로 좀 변경을 했는데 김우동 대표이사는 현재 이 조광 ILI의 총괄 사장과 최대 주주를 겸하고 있다. 즉 최대 주주가 경영권자로서 이 전면에 시장에 나선 이후에 본격적인 조광 ILI의 횡보, 즉 사업의 어떤 다각화에 선봉해서 이 회사를 전도 지휘하겠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좀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치면 대표님 이렇게 사업 파일을 다각화하고 넓히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정부의 뉴딜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 동력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조광 ILI는 지금 이 산업용 밸브에 대한 어떤 모멘텀인데 지금 최근에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 탈원전 관련된 어떤 해외 수주가 좀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에서의 어떤 큰 이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이 밸브 사업 중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조선 선박용 설비, 그 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인데 이 세 가지 사업 모두가 업황의 오래된 이 부진을 좀 탈피해서 최근에 이 수주가 좀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광 ILI가 올해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적인 어떤 이 부분이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측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새로운 어떤 경영진이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 조광 ILI의 어떤 본격적인 횡보가 전 이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바로 수소 플랜트, 그 다음에 수소 스테이션 관련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죠. 이후에 지금 이게 올해 2월 달에 이 PSV 풀라인이라는 이 5종을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수소 충전소용에 들어가는 이 핵심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 스테이션, 즉 수소 충전소의 건립 사업을 조광 ILI가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2월 달에 좀 개발이 돼가지고 4월부터 본격적인 어떤 사업 추진이 좀 가시하는 과정에서 6월 달에 사업 목적이 좀 추진됐다는 것은 이미 저는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 플러스 신규 사업으로서 어떤 본격적인 궤도의 하반기부터는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보다 시장이 빠르게 좀 이 모멘텀으로 좀 등극할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실적 탄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모멘텀도 한번 더 짚어볼까요? 예, 올해 1월 달에 신고가 갱신했던 이 조광 ILI 1월이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 기대감이 좀 반영된 이후에 주가가 기대감에 상승한 이후에는 항상 뭐라고 했죠? 기대감이 소멸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기대감을 뛰어넘고 다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뭐다? 항상 강조드렸던 실적 플러스 실적 플러스 실적이다. 그렇죠? 실적이다. 그렇죠. 돈을 버는 숫자가 찍혀야 되는 겁니다. 말만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하고 난 이후에 돈을 벌지 못하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실망감이 맞아요. 투매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광 ILI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 차근차근 좀 준비를 좀 해왔다는 거죠. 지난 2월 말부터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구축을 좀 마무리했다.
즉 본격적인 양산 준비를 스탠바이 했다는 겁니다. 사업 목적 추가 이후에 반기 실적, 저는 하반기부터는 어떤 본격적인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차트 분석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봉상의 지금 저점의 영역대는요 6,100원입니다. 회사는 6,100원의 영역대에서 사업에 대한 최대주 변경 이후에 사업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9,000원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주가의 어떤 단기 상승 원인이었던 이 수소 관련된 사업 기대감이 좀 반영된 이후에 현재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네. 지금 저희 수소 신사업 확대 추진한 네. 조강 ILI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는 1월 이후에 주가는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은 있지만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9,000원대는 탄탄하게 지금 지지를 좀 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00원을 지지한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보유는 맞다. 그렇다면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좀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저는 1차 매수 구간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1차 매수 구간은 자 9,900원에서 9,000원에서 9,000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9,000원에서 9,500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포트 비중은 5%의 비중이 좀 괜찮고요. 만약에 9,000원을 좀 이탈한다면 자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신사업 확대 추진한 조강 ILI 살펴봤는데요. 본격적 양산 준비까지 또 하반기 사업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9,000원에서 9,500원 선 구간 1차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포트 비중 5% 네,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9,000원 이탈한다면 8,000원에서 8,500원 적극적 매수, 네,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역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LG U+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힘싣는 이유는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LG U+, LG그룹 계열사로 무선, 스마트홈, 기업 서비스 시장의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또한 LG헬로비전, 아인텔레서비스, CS 리더 등 9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무선 서비스 23.6%,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20.3%, IPTV 25.5% 등으로 추산되는데요. 최근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 3조 4,168억 원으로 4.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756억 원으로 25.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순이익은 2,009억 원으로 35.0%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분기 기준 가장 큰 규모인 것은 물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 U+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르게 성장한 건 이 가입자 증가에 힘입은 무선 사업 부문과 IPTV 초고속 인터넷 등 스마트홈 사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최근 1분기 이렇게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준 LG U+, 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기타 경영사항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인 중간 배당 시행을 좀 결정했는데요. 잠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 제목은요, 중간 배당 시행 예정. 회사는 주주 환원 강화 차원에서 2021년도부터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연간 총 배당금을 연 2회로 나누어서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으로 지급하고자 한다. 중간 배당 금액은 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자, 지금 우리 어제 이 올라올라 시간에서 이 배당주에 대해서도 네, 열심히 했었죠. 공부를 했었죠. 지금 배당주, 회사의 이익 가능 범위금 안에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회사의 이익을 주당 가치로 환산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들에게 예상되어 있는 이 회사가 결정한 이 배당액을 주식수로 좀 나눈 그 금액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대표님, 네. 예,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LG U+는 사실상 중간 배당은 또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보너스를 한 번만 받느냐, 두 번 받느냐 이 차이인데,
물론 이 금액에 따라 어떤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중간 배당이 좋거나 기말 배당이 좋거나 뭐 선택적 요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일단 이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판단에서는 그래도 배당을 자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렇죠. 시장의 인식인데 지금 LG 플러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 자기 주식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배당을 좀 시행하겠다. 연간 2번에 나눠서 배당금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했었죠. 그리고 같은 날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자기 주식 취득 체결 결정을 했습니다. 이 체결액은요 1,000억이죠. 지금 이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계약 금액은 1,000억인데 자 시작일은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 동안 이 1,000억 원의 이 자금을 회사의 주가 부양에 좀 사용하겠다라는 이 결정을 좀 했고 계약의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다. 지금 전체 어떤 이 비중은 지금 나와 있지만 않지만 이 이익금 안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배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느냐. 즉 회사가 주가가 좀 이유 없이 좀 무너진다면 회사 신탁 계약에 이거에서 주가도 좀 단계적으로 좀 부양해주고 주가가 그래도 좀 안정화될 수 있게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이 주가 안정을 위한 신탁 계약 체결이 사실 그것도 이익 가능 범위 안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U 플러스의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의 행보에 많은 투자자가 지금 크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대표님. 왜냐하면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LG 자체에서도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LG 플러스의 내재 가치가 지금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제대로 된 심판을 좀 받겠다라는 이런 회사의 강력한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거고 지금 최근에 LG 플러스의 1분기 실적 자체도 지금 뭐 아주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줬죠. 맞아요. 매출 3조 4,168억, 4%의 이 증가율이 좀 있었지만 영업이익의 증가치가 무려 25.4%가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2,756억으로 올해 시장에 이 예상되는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호실적을 좀 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LG 플러스의 어떤 주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차트에서도 뭐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지난 6월 2일에 이 일봉상 신고가를 좀 갱신하면서 16,000원을 좀 도달을 했는데 지금 실적적인 어떤 안정세와 주주 환원 정책이 같이 부여가 되면서 단기에 LGU 플러스에 대한 어떤 기업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면 물론이고 매기까지 잘 유입되고 있는데 LGU 플러스의 이 사업 부분이 크게 확장되면서 안정적인 사업으로 좀 기반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한다면 저는 기업 가치가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지금 탄탄한 일봉 저점의 영역 때는 자 이게 뭐 내수주와 좀 다름없습니다. 한 가지 시장에서의 관련된 점유율을 토대로 지속적인 어떤 수익원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일봉상의 저점 영역 때는 12,000원 그리고 항상 12,000원에서 13,000원 부근에서는 크게 주가의 어떤 변이 이전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는 크게 왔다 갔다 하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거의 이제 박스권 행보가 좀 이루어졌지만 과거의 어떤 실적의 상승 부분은 많은 호조가 좀 있었지만 크게 시장이 좀 주목받지 못했다가 올해 하반기,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본격화된 시장에 어떤 이 매기가 좀 유입되면서 주가가 단기에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뭐 구간을 좀 봐야죠. 네. 자, 지금 일봉상의 어떤 탄탄한 영역대를 좀 이탈해서 박스권을 지금 크게 상단한 이후에 지금 주가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15,000원, 14,000원입니다. 14,000원을 지지한다면 보유 관점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14,000원의 어떤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14,000원을 좀 이탈한다면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사주 취득으로 주주 가치 제고 위한 적극적 행보 나선 LG U 플러스 살펴봤습니다.
방송 중에 오전에 혹시 여러분 다 저희 돈의 맛 함께하고 계시죠? 오전에 네, 예 대표님께서 지금 저를 웃겨보시겠다고 앞으로 지나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사주 취득으로 주주가치 제고 위한 적극적 행보 나선 LG U+ 살펴봤는데요.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 기간 관점에서 14,000원 선 지지한다면 계속 보유하시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13,000원에서 14,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포트 비중 10% 미만으로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사관 공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유진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사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